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제품이 오늘 4월 21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아침에 보니까 테슬라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많이 빠졌습니다. 예, 10% 가까이 빠졌던데, 예. 어제 우리가 실적 분석을 하면서 예. 약간 그게 장 끝나고 나왔었다 했었나요? 예, 장 끝나고 나왔었는데 장 끝나고 그 시간외에서는 한 3-4% 정도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코멘트들이 좀 거칠게 나오더라고요. 점유율 늘리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가격을 내렸는데 차도 많이 팔지 못하고 이익률도 낮게 나왔다.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네. 뭐 이익률 떨어지는 건 당연했는데 컨센이 13%였는데 네. 11%대가 나왔잖아요. 네. 그거에서 조금 장기 전망에 대해서 우려의 코멘트가 나왔고요. 실제로 그 향후 이익 추정치도 좀 하향 중입니다. 하향 조정되고. 예, 예. 거기에다가 또 스페이스X가 폭발했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예, 예. 들었는데 이제 그게 약간 이제 예.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예. 시험 발사기 때문에 시험 발사에 의미를 두는 케이스도 있고요. 예. 또 폭발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본인은 뭐 괜찮아 이런 코멘트를 하긴 했습니다. 예. 우리가 또 몇 달 있다가 재도전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그 정도가 뭐 테슬라의 주가에 뭐 영향을 미치지는 예.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그동안에 미국 시장에서 미국의 성장주들 있잖아요. 예. 성장주들을 오랫동안 보다 보면 확실히 성장성이 꺾이는 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는 예. 주가가 혹독하게 빠지긴 하더라고요. 예, 가치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뭐 페이스북이 보여줬었잖아요. 예. 그 뭐 빵 했던 기업인데 페이스북 그리고 뭐 넷플릭스 얘네들 성장성 꺾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때 그냥 뭐 75% 빠져버리니까. 줌도 그랬고요. 네, 줌도 그랬고. 예. 그런 초대형주들이 뭐 그 정도 빠지는 걸 보면 미국 시장이 보면 이 성장에 대한 이 프라이싱을 할 때 조금이라도 약간 이렇게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좀 코셔스, 이게 제대로 가는 거 맞아 이럴 때는 예. 바로 주가가 이제 반영을 해버리는데, 이번 실적 나오고 나서 일단 테슬라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벌써 129불까지 왔네요. 162불.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한 210불 정도까지 가지 않았었나요? 예, 거의 그 정도까지 갔었죠. 네, 그 정도 갔다가 지금 다시 162까지 빠졌으니까 한 50불 빠졌으면 벌써 또 바닥에서 100% 올랐지만 예. 또 고점 대비 또 25% 정도 빠지면서 이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또 컨빅션을 다시 줄 때까지는 예. 지금 밸류에이션도 우리가 항상 밸류에이션 얘기해 주잖아요. 예. 그죠? 한 46배면 조금 애매하다. 예. 예, 이 얼마 전에 뭐 23배 갔을 때는 이거는 또 너무 과한데 라고 얘기했듯이 가차없이 또 주가가 한 10% 지금 빠지는 모습이긴 한데, 빠지면 또 PER도 낮아지고 또 매력적인 가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은데 일단 향후 이익 추정치가 빠지면서 네. PER은 어제 10% 빠졌지만 PER은 40배 초반입니다. 향후 이익 추정치가 또 내려오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그 특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는 차를 많이 팔거나 이익률 개선이 있거나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일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예. 차량 가격을 인하했지만 이익은 크게 나쁘지 않을 거야라는 걸 다음 분기에 좀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주식들은 제가 쭉 한번 아침에 다 훑어봤는데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어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가 좀 강하면서 약간 방어주 쪽으로 도망가는 모습도 있긴 했지만,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게 3.66% 올라가면서 연초 이후 28% 올랐고, 작년 5월달 저점 이후로도 거의 100% 이상 올랐던가 그런 식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었고, 테슬라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는 어제도 안 좋았지만 어제 GM 포드 다 안 좋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IRA 법안으로 마치 GM 포드가 수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은 또 경쟁력이 없는 제품을 억지로 살려주지는 않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GM 포드도 지금 뭐 어제도 또 3%가까지 그렇게 빠지고 그 GM 포드는 그나마 뭐 미국 정부가 미국에 가면 뉴욕 PD, NYPD 뭐 이렇게 경찰차도 보면 전부 GM 아니면 포드예요. 예. 사실 미국 정부가 케어해주고 그러니까요. 있죠. 많이 케어해주고 있고 네. 사실 세를 받지 못하는 그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진짜 점점 자생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구별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기아하고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 다음 주에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좀 결이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네. 목표가도 좀 상향 조정이 돼 있어서 약간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영업이익률 뭐 11% 얘기가 있었죠. 예, 그 향후에 이제 전기차 부문에서 예. 그렇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어제 이제 그 잠깐 다른 애널리스트의 이제 코멘트를 들었을 때 현대차 이번 분기 영업이익 뭐 3.2조, 기아 2.4조. 그렇죠. 합쳐가지고 5조 5천억? 예. 가까이 나오네요. 5조 5천억, 5조 6천억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두 개 시총 합쳐봐야 사실은 얼마 안 되잖아요. 야, 그것도 5조 6천억의 분기 실적이죠. 예, 분기 실적입니다. 야, 그러면 곱하기 4 하면 4, 50 해가지고 1년에 20조를 버는 그런 현대차 그룹인데 현대 기아 지금 다 합쳐가지고 시총이 한 80조 되나요? 80조 정도 그죠? 예. 야, 그러면 PR 한 4배 정도 나오는데 4배, 5배 뭐 이 정도인데 굉장히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고 실제로 펀더멘털하게도 영업을 잘 하고 있고 예,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쭉 봤더니 구글이 플러스 1% 났고 역시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1%도 안 빠지는 모습 그렇게 보여졌고 어제 다행히 제가 항상 체크해 보는 게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1.3% 플러스가 났어요. 올랐습니다. 예, 그렇게 플러스가 나고 램 리서치 같은 회사도 어제 보니까 3% 가까이인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반도체 섹터는 엔비디아 마이너스 한 3% 빠졌지만 TSMC도 2.3% 오르고 나쁘지 않았다라는 걸 좀 느끼면서 어제 미국 시장 테슬라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져오신 자료가 컨퍼런스 보드 3월 경기 선행 지수. 예, 경기 선행 지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전에 자세히 좀 설명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조금 자세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최근에 나오는 경기 지표가 굉장히 좀 슬로우한 편이잖아요. 주택 지표도 그렇고 PMI도 그렇고 다른 뭐 소비 지표도 그렇고 그런 편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해서 경기 선행 지수로 만든 게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고요. 여기에 10개 항목이 들어가는데요. 3개가 금융 쪽이고요. 비금융 쪽은 7개입니다. 그래서 금융 쪽 보면은 선행 신용 지수라고 있는데 리딩 크레딧 인덱스라고 있는데 이게 그 은행의 대출 담당자들한테 설문을 해가지고 만든 지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행의 대출 태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고 S&P 500 주가가 들어가고요. 장단기 금리 차인데 여기서는 미국채 10년물하고 연방기금 금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3개의 금융 요소하고 그 다음에 비금융 요소는 소비자 기대 지수, 신규 주문 지수, 신규 민간 주택 허가 해서 주택 쪽 들어가고요. 제조업 평균 주당 근로시간 그래서 고용 쪽 들어가고 비군 수용, 자본재 신규 주문 그리고 제조업 소비재 및 자재 신규 주문 그리고 평균 제조업 근로자 추가시간 이건 2개 들어갔는데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네, 방금 쭉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경기 선행 지수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예, 그렇죠. 그래서 방금 2가지 금융 요소랑 비금융 요소. 그기에 우리가 경기 선행 지수에는 항상
주가 지수가 이제 포함된다라는 예.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융 요소에 보면 S&P 500하고 또 장단기 금리차 예. 우리가 맨날 체크해 보는 장단기 금리차도 경기 선행 지수에 포함된다라는 거 예.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 지표가 나오는데 이번엔 조금 그 더 슬로우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 MOM으로 지금 마이너스 1.2%가 빠졌는데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0.7%였고요. 전월이 마이너스 0.5%였는데 전월에 비해서 더 빠졌는데 네. 이게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약간 3월의 은행 사태로 인해서 더 빠졌던 것 같고요. 네. 그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차트상으로 보시면 경기 선행지수하고 실질 GDP의 증감률 추이를 보시면은 네. 이전에 한 3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잖아요. 네. 2000년대 초반하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팬데믹 때 이때 보면은 경기 선행지수하고 GDP의 YOY 증감률이 다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그 실질 공식적으로 후행적이지만 경기 침체 구간으로 지정을 했었고요. 그냥 딱 봐도 예. 한 몇 개월 선행하네요 보니까. 예, 몇 개월 선행합니다. 네. 몇 개월 선행하는데 지금 지표 자체가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그 상당히 많이 내려온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실질 GDP 성장률이 4분기에 YY로 0.9%가 나왔었습니다. 네. 0.9%로 나와서 YY 증감률 GDP 증감률도 좀 내려온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들 아까 금융 요소하고 비금융 요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박스 쳐놓은 거 보시면은 이제 2개 정도 박스를 쳐놨는데 이게 MOM으로 증가한 그런 요소인데 S&P 500 주가하고요. 네. 그리고 제조업의 신규 주문하고 자재 주문 요것만 지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예. 가장 많이 빠진 게 그러면 빠진 거는 어떤 LEI 체인지? 이게 이제 리딩 에코노미 인덱스 그게 전체가 마이너스 4.5%가 아까 6개월 기준으로 또 이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의미가 있다고 해서 예. 그 조사를 하는데 6개월 기준으로 그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예. 마이너스 4.5%가 빠졌고요. 이전 6개월은 3.5%가 마이너스 3.5%였습니다. 네. 그래서 낙폭이 좀 깊어지는 구간이었고요. 확실히 여기 이제 파이낸셜, 난 파이낸셜에서 예. 난 파이낸셜이 많이 빠진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난 파이낸셜 쪽이 많이 빠졌고 이게 그 가중치가 좀 각각 다른데 어쨌든 그 전 대부분 품목이 조금 낙폭이 깊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그 예상하는 향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계속 보면은 그 경기 선행지수하고 경기 침체의 관계를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또 수치화해 가지고 제시를 하는데요. 그 뒷페이지에 그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침체. 그래서 2000년, 2008년, 팬데믹 때 이렇게 경기 침체 구간이 음영침 부분으로 돼 있고요. 이 마이너스 4.2거든요. 요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이 일단 그 파란 선 보면 이제 빨간 선 보면 이제 워닝 시그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YOY 증감률이 잠깐 이게 6개월 경기 선행지수 감소율이 네. 마이너스 4.2로 보면 일단 워닝 시그널에 도달했고요. 그게 이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은 이게 리세션의 어떤 신호로 과거에 포착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일단 마이너스 4.2로 이 미만으로 접어든 지는 꽤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도 빨간
표시로 이렇게 해놓은 게 리세션 시그널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걸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공식적으로 미국 경기 선행 지수는 2020년 11월 이후에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3월과 지난 6개월 지표들이 약해졌고 주가의 제조업하고 소비재 및 자재 신규 주문만 긍정적으로 기여를 한 상태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경기 둔화가 전반적으로 심해지면서 2023년 중반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중반 정도에 경기 침체가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순전히 이제 그 과거 자료나 통계치에 의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네. 그려봤는데 옆에 그 블룸버그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이게 6개월 체인지로 했을 때 그 빨간색 비슷하게 이제 음영으로 쳐져 있는 부분 그리고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리세션 구간이었는데 리세션 구간에는 여지없이 그 경기 선행 지수 이 부분이 상당히 심하게 꺾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이 장기 시계열을 좀 예. 장기 시계열을 좀 보고 싶었던 이유가 예. 4% 마이너스 사가면 워닝 시그널이고 예. 지금 마이너스 이제 9% 가까이 되어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리세션이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예. 지금 그동안에 25년 동안 보면 예. 그래서 아니 그전 한 80년대나 70년대나 이럴 때는 이 정도 떨어졌어도 리세션이 안 온 적이 있었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장기 시계를 가져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1965년 이후로 쭉 나와 있는데 이 정도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리세션이 왔었네요. 예, 리세션이 왔습니다.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예. 뭐 제이미 다이먼 회장님도 뭐 작년 말에 예. 여기서 S&P 500이 20%더 떨어질 수 있다. 그게 예. 작년 10월 바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1월 달에도 보면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그분들이 믿는 데이터는 바로 이거였네요. 예, 이런 예. 걸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것 예.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리세션이 올 때 주가가 반등이 온 적이 없다. 예. 오히려 리세션이 시작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주가가 반등이 있지 아직 오지도 않는데 무슨 바닥을 치냐 이런 논리도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당장 25년 차트만 보면 또 그렇게도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행적으로 리세션은 NBER이라는 네. 기관에서 정하게 되는데 이게 뭐 그걸 정하는 거는 그 리세션이 지나고 나서 한참 후에 보니까 이때가 리세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후행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한참 지나고 나서도 예, 지정할 수 있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 지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한 1년도 걸리고 지나고 보니까 이때가 리세션이었다. 소비나 고용이나 경기 지표나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리세션이었다라고 NBER이라는 그 기관에서 전미 경제인과 연합회 거기서 하는. 그러면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작년 1Q, 2Q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났었잖아요. 근데 리세션으로 지정을 안 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실업률이 너무 좋고 이런 이유를 들면서 그래서 저는 아니 리세션이 왔는데 리세션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비관론자들은 계속 이미 온 리세션을 아니 이제 올 거야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어가지고 아직 이제 그 테크니컬 리세션은 맞는데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게 리세션인지 아닌지는 조금 후에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직 리세션 안 왔고 봐봐 이 데이터 보면 항상 리세션 왔잖아 이러고 얘기하시는데 나중에 NBER 거기서 그렇습니다. 작년 1, 2Q가 리세션이었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게 후행적으로 예.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 두 분기 이상 연속적으로 GDP가 마이너스였을 때는 대체로 리세션이었거든요. 네. 예. 근데 뭐 가끔씩 예외도 있고 그 시차를 두면서 좀 후에 마이너스였더라도 리세션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대체로 연속 두 분기면은 리세션이라고 지정이 되는데 반드시 또 그 연속 두 분기라고 해서 리세션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걸 알겠는데 사실은 리세션의 조건이 되는 게 이 요소들만이냐라고 네.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 밑에 경기 침체의 조건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은 그 실업 관련해서 네. 리세션하고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런 그 관계를 밝힌 것이 오쿤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네. 오쿤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네. 예전에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걸 좀 가져왔습니다. 어.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되려면은 실업이 무조건 높아야 되고 그 고용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경기가 침체로 빠지는 경우가 거의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위에 이제 Y축에 실질 GDP 변화율을 가져왔고요. 네. 밑에 이제 실업률의 변화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올해 실업률이 얼마나 그 차이입니다. 이를테면은 작년에 실업률이 3.5%였는데 올해 실업률이 뭐 6%까지 갔다. 예. 그러면은 그 차이는 2.5%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실업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질 GDP는 떨어지는 거니까 음의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데 우측 상단에 보면은 이제 상관관계가 0.81로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예, 81%의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네. 대체로 그 실업이 크게 발생할 때는 침체도 뭐 크게 오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옆에 한 50년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하고 실업률 간의 이제 어떤 역사적 그 경험치를 보면은 대체로 그 회색 그 음영 칠해놓은 데가 이제 침체 구간이었거든요. 네. 이때 실업률을 보면은 낮은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한 6% 정도 이상까지 실업률이 대체로 올라갔었어요. 네. 그리고 많이 올라갔었던 때는 지난 팬데믹 때 뭐 한 15% 가까이 그렇죠. 간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업이 상당히 높아지고 고용이 상당히 안 좋을 때는 이 기간이 계속되면은 실업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어떤 역사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차트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지금은 어떠냐? 이렇게 볼 때 지금 실업률 옆에 보면 이제 3.5%잖아요. 네. 3.5%고 또 그 노동 공급이 부족해서 여전히 구직 대비 구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3.5% 수준이 이제 올라가겠죠. 3.5% 수준이 올라가서 올해 말까지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민간하고 연준에서 예상하고 있는 실업률이 한 3.9에서 4.5%거든요. 네. 3.9에서 4.5%로 볼 때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이 되겠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이 되는 거는 연준의 정책이나 다른 요인들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위에 이제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주장하는 올해 뭐 중반부터 경기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주장과는 이 실업률을 볼 때는 약간 배치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야, 근데 뭐 장단기 금리차라든지 우리가 그런 것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보통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나서 6개월에서 많이는 한 1년 반이나 2년 뒤에 경기 침체가 온 경우도 꽤 많았었고
지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실업률이 이제 올라갈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침체가 이제 오면서 앞으로 실업률도 올라가고 예. 뭐 4.5에서 많이는 한 6%까지 올라가고 예. 근데 그런 게 온다라고 한 게 이번 1분기, 2분기였는데 예, 그렇죠. 안 와가지고 예. 지금은 또 이제 약간 이연이 됐어요. 올해 예. 연말 아니면 내년에 온다라고 또 얘기도 하시고 한데 아무튼 이 경기 선행 지수가 갖는 그동안의 통계적 의미를 보면 한 예. 번도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죠? 이 정도 빠지면 예. 그런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갖고 봐야 되긴 한데 제가 머릿속에 지금 2008년, 2009년이 지금 막 떠오르는데 지금 이 음의 상관관계 예. 보이는 이 차트에도 보면 2009년이라고 제일 밑에 오른쪽에 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2009년 3월 달에 S&P 500이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엄청난 랠리가 있었었거든요. 예. 우리나라 주가는 2008년 10월 말에 바닥을 찍었었고요. 그런 걸 보면 꼭 리세션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식을 사야 되는 것도 좀 늦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주식 시장이 계속 학습을 하잖아요. 예. 학습을 해서 그때 사면 좀 늦으니까 지금 오히려 사는 게 맞아 하면서 그거는 조금 변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리세션이 오고 그러고 시장이 바닥을 찍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올해 들어와서 자꾸 나오는 얘기가 1Q, 2Q 지금 경제 상황이 그래 나쁘지 않으니까 예. 노 랜딩 뭐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거의 뭐 확신을 갖고 하드 랜딩이 온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뭐 연준도 학습을 해서 선제적인 또 조금 혹시시하게 거품이나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먼저 또 노력을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정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요. 근데 어쨌든 연준의 의지는 지난 FOMC 미팅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정말로 연착륙이 가능하냐라고 직접적으로 파월 의장한테 물어봤는데 파월 의장이 분명히 그 좁은 길, 패스웨이라고 하거든요. 패스웨이는 굉장히 좁은 길인데 물가를 잡으면서 경기 침체에 빠지게 하지 않고 연착륙으로 가는 좁은 길, 아주 낮은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좀 의지 표현을 한 걸로 봐서는 연준도 침체로 가는 거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연준이 뭘 침체를 가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물가만 잡으면 되지. 예. 그래서 제롬 파월이 자꾸만 디스인플레이션을 강조한 게 아닌가 그죠? 예. 물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긍정적인 얘기도 해줬고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 경기를 좋게 만들어서 내년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지금 시진핑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G1, G2 국가들이 다 괜찮은데 과연 이게 약간 이번에는 저는 미스매치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어떤 미스매치냐면 글로벌하게 경기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미국이 팬데믹에 있어서 리오프닝을 빨리 했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그런데 중국이 작년까지 리오프닝 안 하는 바람에 약간의 경기가 같이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 국면에서 미국은 이제 뭐 주가도 사상 최고치 치고 막 그랬었는데 중국을 작년에 눌러놓는 바람에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중국도 같이 21년도에 막 좋았었으면 이번에 좀 하드 랜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중국의 GDP가 지금 구매력 기준으로는 미국을 추월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올라오고 사실 뭐 베트남이나 동남아도 작년 상반기까지 안 좋았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번에는 글로벌하게 동시 침체가 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물가는 상당히 안정돼 있고 또 경기 지표는 지금 턴어라운드하는 과정이라서 그렇죠.
그런 미스매치가 있었던 게 저는 2000년 초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닷컴 버블하고 예. Y2K 때문에 2000년 초까지 조금 거품이 있었는데 예. 아시아 외환 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시아 쪽은 95년부터 2000년 초까지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 빠지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가 막 좋아지면서 그때 이제 이름이 나왔던 게 브릭스라는 네, 그렇죠. 그런 네이밍도 나중에 생기고 브릭스가 뭡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좀 약간 그동안에 경기가 안 좋았었던 90년대 후반에 경기가 안 좋았었던 그런 국가들이 다시 좋아진다. 러시아가 그때 98년도에 디폴트가 났었으니까 브릭스라는 말에 R이 러시아를 또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확 바뀌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미스매치가 2000년 상반기에 또 있었던 그런 모습까지도 연상이 됩니다. 어쨌든 지표는 지표고 네. 또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는 네. 거는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이제 지표만 보고 딱 그래요. 정해놓고 네. 그 대응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극단적 비관, 극단적인 낙관 둘 다 저는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 지표를 예. 골라보기 나름이에요, 사실. 맞아요. 예. 네. 골라보고 이제 같은 지표를 보더라도 해석의 방법이 또 해석을. 다르고요. 예. 그게 지난번에 작년처럼 채권하고 주식이 동시에 안 좋았었다. 예. 그게 1950년 이후로는 1969년, 예. 그리고 1941년도 예. 있었다 했잖아요. 그 두 번의 케이스로 보면 그 다음 해 보면 3년 내내 주식 채권 다 좋았었거든요. 예. 그런 케이스를 보면 또 어떤 지표는 올해 내년까지 계속 주식 시장은 또 좋을 거야 라고 또 얘기를 해주는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객관적으로 항상 이런 지표 저런 지표 다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 선행지수, 그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경기 선행지수를 가지고 또 한번 꼼꼼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책 풀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